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에이전시,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선수 보증 광고 그래서 엔도스먼트 뭐 이런 그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 업무의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선수 보증 광고에 대행하는 거고, 선수에게 투자하기 원하는 기업에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에이전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그 언론과의 접촉 관리 같은 거, 그러니까 대중적 이미지 관리 같은 거죠. 또 선수 개인의 그 이미지가 특정 기업이나 제품 또는 그 시장과 부합하는지, 또 경쟁 제품과 중복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선수가 그 최대한의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전략 수립 후에 협상에 임하는, 뭐 마이클 조던,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나이키와 이제 이렇게 그 선수 보증 광고를 하고, 또 게토레이도 했었고 하인자와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은 크게 그 선수 관리와 그 선수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그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선수 관리는 선수의 일정, 또 계약, 이미지 홍보, 또 광고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것이고, 선수를 그 활용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선수를 이용해서 특별 이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선수 관리를 해주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입단 및 프로 구단에 그 입단할 때 또 연봉 계약을 대행해 준다는 그런 것들, 또 부대 수입원의 개발 또는 계약, 또 투자에 자문해 주는 거, 또 수입을 관리해 주는 거, 또 법률이라든가 세무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거.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주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에서 계약 액수에 따라 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각 영역별로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수 연봉에서 계약금에는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또 상표나 캐릭터에서 그런 데에서는 대행할 때는 6에서 8% 정도 수수료를 떼고, 선수 보증 광고 또 스폰서십 이런 데에서는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그 수수료를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이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계약 협상이에요. 선수와 구단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적정한 연봉 계약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활동이 있어요. 선수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게 바로 에이전트의 역할이고, 또 인도스먼트, 그래서 계약 협상이죠. 선수 보증 광고 같은 거. 선수가 계약한 기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해주는 거,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재무 관리도 해줍니다. 선수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또 경력 관리해주고, 또 은퇴 이후에 관리도 해주는 거예요. 구단을 이적한다거나 은퇴한 후에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따른 경력 관리를 수행해 주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해줘요. 각종 개인 문제나 구단과의 갈등, 또 대언론과의 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또 법적 자문 그런 역할도 해줘요. 구단이나 그 기업들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문을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시의 구성은요, 어, 우선 우리 이 에이전트 역할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축구가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축구 에이전트를 좀 보게 되면은 우선 그 축구 같은 경우는 그 국제축구연맹에 인증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9월 이렇게 1년에 2차례 필기 시험에 합격한 뒤에 그 전문 직업인 그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시험 과목은 피파가 정관 및 시행 세칙, 또 에이전트와 선수 이적 관련 규정, 또 민법 10여 명의 에이전트 활약하고 그러니까 민법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고 뭐 한 그 축구 에이전트는 우리나라에 한 10여 명이 에이전트를 활약하고 있지만 무자격 에이전트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취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협회에서는 공인 에이전트 광고를 이게 권고하고 있는 중이고 축구계의 인맥이라든가 자금력, 또 어학 능력, 또 협상력이 이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피파 규정에서는요, 그 피파 규정에서는 그 피파 규정에서는 선수와 클럽은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에이전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단 선수를 대리한 에이전트가 직계가족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스포츠 에이전트의 구성에서 이 스포츠 에이전트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이벤트를 계획하고 실행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기업의 스폰서십 판매를 한다거나 광고, PR 활동, 환대, 티켓 판매, 또 방송,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기금 마련 등의 주요 활동 분야가 바로 여기 스포츠 이벤트 매니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책임자가 있는데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이벤트들이나 자신들이 대행하는 선수들과의 관여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마케팅과 스폰서십 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주로 선수들을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계약 에이전트, 라이센싱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 등으로 구분돼요. 이걸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수 에이전트는요, 그야말로 플레이 에이전트예요. 선수를 육성, 또 발굴하거나 혹은 자신과 연계된 제3국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소개받은 선수를 대리해서 클럽에서 선수를 소개하거나 선수를 위해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맺도록 도와주는 일을 기본 업무로 하는 에이전트가 바로 선수 에이전트입니다. 매치 에이전트예요. 이거는 이제 시합을 매치시키는 거죠. 이거는 국가와 국가, 클럽과 클럽, 대륙과 대륙 사이의 클럽이나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고자 할 때 그 중간에서 서로 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에이전트 전 세계 한 1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에이전트 유형에서 프로 스포츠가 그 활성화된 미국은요, 선수 협정, 선수 규칙 이런 것들, 그 선수들과의 관련된 건 법이 많고 세금 관련 규정도 복잡해서 이에 통달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만 전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행하는 전문 업체나 전문가는 이를 근거로 해서 최대의 이익을 올려주는 그런 공생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계약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선수와의 계약 담당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의 그 연봉 협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라이센싱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마크, 또 로고, 또 명칭과 같은 그런 상표와 관련된 그런 스포츠 단체의 그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지금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나 국가 내 각종 프로리그를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스포츠 단체의 명성을 빌려서 그 이미지를 전달받으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 마크, 로고, 명칭 또는 마스코트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스포츠 단체는 기업의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수익 증대를 위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조직, 스포츠 단체의 로고나 상표권 보호하는 그런 것이 담당이 라이센싱 에이전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케팅 에이전트는요,
선수 그 보증 광고를 비롯한 그 선수 마케팅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광고 출연이라든가 이벤트 출연이라든가 섭외 등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스포츠 이외의 사업 분야의 모델로 활용할 때 이럴 때 마케팅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탤런트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선수들이 은퇴 후 혹은 선수 생활 중에 영화, TV 같은 영상 매체에 틀렸습니다. 출연할 수 글씨가 미안합니다. 출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요. 미국의 그 전 프로야구 선수 팔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전 프로 미식축구 선수 또 그 하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스키 황제 톰바 선수 등이 뭐 이렇게 그 사례에 좀 꼽히는 거고, 특히 그 톰바 선수는 그 동계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0여 차례 우승했고 스키 황제라는 별칭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빼어난 용모와 끼를 겸비하고 있어서 탤런트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 농구인데, 원래 그분은 또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나름대로 자기 본인의 어떤 그 자격을 갖춘 거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수하다가 선수 끝난 후에 은퇴 후에 TV 출연만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탤런트 에이전트라 하는 겁니다. 자, 스포츠 에이전트 선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선수가 에이전트를 선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스포츠 대리인을 그러니까 스포츠 대리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격증은 공신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는 정해진 면허를 소지해야만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경력은 그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죠. 몇 년간 어떤 행사 또는 선수를 관리해 주었는지 하는 거를 보면 능력을 간접적이긴 하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협상 능력이 있는가? 같은 조건이라도 그 에이전트의 협상 능력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프로 선수의 경우 구단과의 연봉 협상에서 에이전트의 치밀한 자료 준비에 근거한 구단과의 심리전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법률적인 면에서 정통하고 있는가. 에이전트가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정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그 법률이나 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손실을 예상외로 클 수가 있어요. 만약 반면에 법률적인 면에 정통하면 이를 잘 활용해서 협상에서 그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선수의 계약 과정에서 협상을 하고 법률적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요. 법률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한치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과의 관계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선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작용을 하는 것이 그 대중매체잖아요. 선수들보다 가치 있게 포장하는 것도 선수 이미지 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체 담당자들이 선수를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따라 대중들의 인기 정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에이전트는 언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보다 궁극적으로 많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사항을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인데, 에이전트와 관련한 선수의 욕구는 세부적인 계약 내용으로 표현됩니다. 계약서는 에이전트가 선수에게 성사시켜 줘야 할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가 선수와 합의한 내용들을 모두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수입과 기타 재정적인 문제를 취급할 경우 선수는 대리인이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재정이나 금융관리자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수와 그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 선수와의 그 대리인의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는 그 선수를 중심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서로가 화합하고 편안한 관계를 해야죠. 선수는 에이전트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맞을 때 의사결정에 있어 마찰이 적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시 필수 사항인데, 선수와 그 에이전트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조항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요청하고 중재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그런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계약 조건 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반드시 상대에게 고지할 것과 고지하는 방법과 태도에 관해 규정한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고, 셋째는 계약 시 필수사항으로서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체적인 법률을 규정한 법률 선택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계약 당사자 서로 간의 행위로 인해서 일방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선수나 대리인의 배상을 적시하는 그런 배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고, 다섯째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처리 방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째는요, 기타 계약 내용 중에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들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관심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그래서 여기 밥 울프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에요. 예? 밥 울프. 그러니까 밥 울프라는 사람이 있고 마티 블랙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사람들인데, 선수 에이전트의 효시는 1925년 미국 프로 미식축구죠. 에서 그 네그 그랜지라는 선수와 그 시카고 베어스 팀과의 연봉 계약을 대행했던 필르에서 비롯되지만, 요즘은 거론되는 본격적인 직업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1960년대 중반부터 프로야구 선수와 미식축구 선수의 계약 협상을 통해 대행했던 그런 밥 울프와 그 마티 블랙먼이 시초예요. 밥 울프는요, 1920년도 뉴욕에서 태생했는데, 그 북미 그 4대 프로스포츠 챔피언전을 모두 중계한 유일한 미국 스포츠 캐스터가 바로 밥 울프고, 이분은 이제 1996년에 이제 96세 나이로 이렇게 상당히 그도 오래 사셨어요. 이 밥 울프는 그 듀크대 대학생이던 그 1939년 그 WDNC라는 라디오 방송국 중계를 시작으로 해서 78년간, 무려 78년간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서 가장 오래 활동한 최장수 스포츠 캐스터로서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 울프는요, 미국 프로 풋볼 챔피언 결정전이라든가 MLB 미국 베이스볼이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월드 시리즈, 또 NBA 결승전, 또 NHL 하키죠. 프로 하키, NHL 스탠리컵 결승전을 모두 실황 중계한 전설적인 캐스터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였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응? 이 스티브 김은요, 어, 그, 이, 뭐랄까, 그 선수와 에이전트를 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피파 에이전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국내의 경우 소수 에이전트를 제외하고는 노하우와 인맥이 없이 활동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분이 성공, 에이전트의 성공 7계명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자, 7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 에이전트는요. 또 선수와 그 철저한 신뢰를 쌓아라. 이 계약 때 선수의 가능성을 반영시켜라.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선수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라. 다섯 번째는 창의적으로 계약하고 계약은 철저히 준수해라. 여섯 번째는 선수에게 항상 장단기 목표를 표시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관리팀은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설적인 사람이 스콧 보라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우리가 많이 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매스컴 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악마다, 뭐 얼굴 표현을 귀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미디어에 신문이나 그 TV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수술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스콧 보라스. 그러니까 우선 이 스콧 보라스 지금 스티브 김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스티브 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건 말씀드렸고, 본래 그는 미국 버클리대 출신의 건축가였는데요.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로 성공한 이후에 KSI, 그러니까 킴 스포츠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렸어요. 1996년 6월 스포츠 용품 업체인 나이키와 약 30억 원 규모의 그 전속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 박찬호하고. 또 김은요, 스티브 김은 박찬호의 총 수입 중에 8%를 대행 수수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스콧 보라스는요, 메이저리그에는 스콧 보라스라는 현존 최고의 스포츠 에이전트가 있는데, 박찬호의 연봉 계약을 담당해서 우리나라에게도 더욱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슈퍼 에이전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에이전트가 바로 스콧 보라스예요. 이 스콧 보라스는 1999년 메이저리그 쟁쟁한 그런 70여 명의 스타들을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1998년 12월에 그 LA 다저스의 케빈 브라운에게 7년간 연봉 총액 1억 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그 계약을 성사시킨 그런 그 장본인이에요. 1998년 한 해에만 해도 약 1200억 원의 전체 연봉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대략 에이전트 수수료를 5%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60억 원을 연봉 계약만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스콧 보라스는요, 1974년 그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에 그 드래프트 되어서 메이저리그의 꿈을 키웠지만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4년 만에 유니폼을 벗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퍼시픽 대학 시절 약학을 했고요. 그는 그 사람은 야구를 그만둔 뒤 곧바로 퍼시픽과 법과대학에 진학했어요. 퍼시픽 대 법과대 진학을 했고, 마이너리그 시절 절친했던 마이크 피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제의로 에이전트에 뛰어들었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선수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탄탄대로로 걸은 거죠. 이 스콧 보라스가 운영하는 보라스 코퍼레이션, 그 코퍼레이션에는요, 미 항공우주국 출신의 그 통계 전문가, 또 메이저리그 출신의 스카우트, 또 전직 단장 등 각 분야의 그 최첨단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약해보자면 그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는 그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 단체와 이 권리를 이용하려는 그런 기업 혹은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의 역할이고,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가 하는 일은 그 스포츠 대회 TV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스포츠 중계권의 자문 또 계약을 대행한다거나 스포츠 단체의 마케팅을 대행해 준다거나 기업의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대행해 준다거나 선수 선발 또는 연봉을 협상해 준다거나 선수 관리 등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나 교습을 대행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 자, 여기 미국의 상위 에이전트들이에요.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에이전트처럼 성공한 사람들인데, 예, 한번 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